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소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확인돼서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서울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검사들의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해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서무검사가 어제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느 변호사가 감찰에 대한 법무부 발표가 있기도 전에 감찰 내용 등을 정확히 밝혔다라면서 감찰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부 담당자를 감찰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의 동기와 목적을 의심케 한다라면서 이 정황과 의혹만 감찰하면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진행한 조사에 불순한 저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아직 정신을 다들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직업 윤리를 가진 검사라면 국민께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잘못 어떻게 알았어? 그 잘못을 알아야 된 경위를 조사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참에 수원지검에서 진행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의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어술파티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당시 수원지검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무슨 내용을 확인했기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번 감찰을 계기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TF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부디 사직생의 자세로 감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찰은 검찰 스스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이고 또 정치적인 검사 동일체를 분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길 바랍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실무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참고인들과 주요 피의자인 용역업체 임원들을 불러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겁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겁니까? 이런 일을 벌여서라도 감추려고 하는 진실은 과연 뭡니까? 의도에 어찌됐든 이것은 진술의 오염이고 증거 인멸이며 또 수사 방해입니다.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요구할 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서기관의 구속을 기점으로 인수위에 누가 강상면 종점안에 관심을 보였고 변경 종용을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 여부를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준호 최고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맡고 있는 그 TF입니까? 특별위원회입니까? 네,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네. 이름이 뭐죠?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또 부풀리기, 과장 확대 의혹, 또 심지어는 조작, 기소했다는 이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법정의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맡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앞으로 당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가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고 계속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당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꼭 견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헌법 20조를 위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를 위한 검사실 여러 회술 파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조작 수사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엮기 위해 검찰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수사로 괴롭혔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당시 수원지검 관계자와 박상용 부부장 검사, 그들의 위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박성재의 불법적 수사 지휘는 없었는지 수사도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자행해온 정치검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오늘은 9.19 군사합의 체결의 날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무기 체계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드론, 무인 잠수정 등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새로운 안보 위협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9.19 군사합의, 뉴 9.19 군사합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소방관을 비롯한 경찰과 군인, 수많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 국가는 기꺼이 대우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받지 못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낸 경기도 2,600여 명의 소방관들의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해당 수당을 못 받은 건 경기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소방관들의 정당한 수당조차 소멸시효를 앞세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제복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법으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 법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 경기도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